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분에 1000자루씩 완벽하게 돌아가던 모나미 공장의 거대한 자동화 라인이 갑자기 멈춰섰거든요. 기계들이 일제히 정지하면서 삐이 하는 사이렌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작업자들이 당황한 채 무슨 일인지 두리번거렸습니다. 원인은 단 한 자루의 볼펜이었어요. 그날 공장 견학을 온 말레이시아 유학생이 시험 삼아 써본 펜에서 잉크가 번지면서 종이에 검은 얼룩이 생긴 거였거든요. 동료들은 펜 한 자루쯤이야 뭐 어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58세 품질 검수원 김영호 씨는 달랐어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멈춰야겠다고 말이에요. 연간 3억 자루가 생산되고 전 세계 44억 자루가 팔려나가는 한국 볼펜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사건. 과연 단 한 자루의 불량품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은 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정신이라며 감탄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한 자루의 볼펜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입니다. 올해 58세이고 모나미 공장에서 25년째 품질 검수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수천 자루의 펜을 검사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검수대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해외 유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날이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모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제조업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견학단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자동화 라인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1분에 1000자루씩 생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알리라는 학생이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제조 과정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알리가 완성된 펜 하나를 집어서 시험 삼아 글씨를 써보겠다고 하더군요. 견학 가이드가 괜찮다고 하니까 종이에 뭔가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알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초 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잉크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 위에 검은 얼룩이 퍼지면서 글씨가 망가졌습니다. 알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달려갔어요. 펜을 받아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 역시 잉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량품이었어요. 주변 동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반응했어요. 펜 한 자루쯤 불량이어도 뭐 어떠냐는 식이었거든요. 하루에 수천 자루씩 만들어내는데 한 자루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갖게 된 신념이 있었거든요. 명품 시계처럼 펜도 눈으로 봐야 한다는 믿음 말이에요. 저는 즉시 라인 책임자에게 보고했어요. 불량품이 발견되었으니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한다고 말이에요. 책임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삐이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대한 자동화 라인이 멈춰섰어요. 1분에 1000자루씩 쏟아져 나오던 그 완벽한 시스템이 단 한 자루의 불량품 때문에 정지된 거였습니다. 순간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작업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견학단 학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고요. 동료들 중에서는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펜 한 자루 때문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시선이었거든요.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펜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알리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공장 라인이 멈춘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라인이 멈춘 후 견학단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알리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이런 작은 문제 하나가 시험장에서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답안 작성에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펜 한 자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른 견학단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은 중요한 시험에서 펜이 갑자기 새어서 답안지가 망가진 적이 있다고 했고요. 태국에서 온 학생은 펜이 중간에 막혀서 시간을 허비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빨리 라인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것 아니냐는 속삭임도 들렸어요. 하루에 수천 자루씩 만드는데 한 자루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말들이었죠.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 한 자루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품질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견학단 가이드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외국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리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한국 사람들의 완벽주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직접 보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한국 제품의 품질이 좋은 이유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 공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자동화는 빠르지만 완벽은 사람의 눈이 만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계는 분명 빠르고 정확해요. 하지만 사람의 경험과 직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세한 불량을 찾아내는 일에서는 더욱 그렇죠.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어요. 펜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지 아닌지 감이 온다고 할까요? 그런 감각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학생들도 그런 설명을 듣고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의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알리는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루에 몇 자루나 검사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는지, 불량률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어요. 하루에 보통 5천 자루 정도를 검사하고 잉크의 점도나 펜촉의 상태, 몸체의 마감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량률은 일반적으로 0.1%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알리가 정말 감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중얼거리더군요. 이게 한국이구나라고 말이에요. 알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외국 학생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보고 감탄해 주니까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불량품의 원인을 찾아서 재발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로 문제의 펜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펜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흠집이 있었어요. 아마 제조 과정에서 생긴 것 같았는데 정말 작은 상처였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흠집 때문에 잉크가 고르게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글씨를 쓸 때 번지는 현상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공정의 책임자를 불렀어요. 펜촉 가공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의 미세한 오차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기술팀이 달려와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정밀 측정 장비로 펜촉 가공 기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역시 미세한 오차가 발견되었습니다. 기계의 절삭날이 조금씩 마모되면서 가공 정밀도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육안으로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의 변화였지만 최종 제품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견학단 학생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까지 찾아내서 조치한다는 게 놀랍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이 직접 테스트해본 일이었어요. 저희가 수십 자루의 펜을 가져다 주면서 직접 써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던 학생들이 점점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잉크가 나오는 정도나 글씨의 선명도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말이에요. 알리가 특히 열심히 테스트해 보더라고요. 정상 제품과 불량품을 번갈아 사용해 보면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러더니 알리가 깨달은 듯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차이를 못 느꼈는데 계속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군요. 특히 오래 쓸수록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진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단 한 번 써보는 것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거든요. 그때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시험장에서는 몇 시간 동안 계속 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작은 차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더군요. 특히 알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 펜을 왜 그렇게 신뢰하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요한 시험에 한국산 펜만 허용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이유를 알겠다고 하더군요. 인도네시아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같은 중요한 시험에는 한국 볼펜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매일 하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기계 점검과 조치가 완료된 후 라인을 다시 가동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검수하면서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견학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계속 질문했어요. 한국의 제조업 철학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 견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에도 알리만은 남아 있었어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어서 궁금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알리와 함께 공장을 나왔어요.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알리가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 시험장에는 한국 펜만 반입된다고 하더군요. 말레이시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펜이 바로 한국산 볼펜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매일 하는 단순해 보이는 검수 작업이 이렇게 먼 나라, 학생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알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학 입시나 중요한 국가 시험에서 반드시 지정된 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정 펜이 바로 한국의 모나미 볼펜이라는 거였어요.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단순히 품질 좋은 펜을 만든다는 생각만 했지. 그것이 다른 나라 학생들의 인생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알리가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시험장에서 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몇 년간 준비한 시험이 펜 하나 때문에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펜을 선택한다고 했어요. 여러 브랜드를 테스트해보고 가장 안정적인 제품을 선정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 펜이었다는 거죠. 특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써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어요. 시험은 보통 몇 시간씩 계속되는데 중간에 펜이 말썽을 부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자루의 불량품이라도 놓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알리는 저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어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품질을 지켜온 것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평생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알리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한국 펜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표준으로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한국 펜을 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검수가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알리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 펜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니 새삼 놀라웠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대학생인 딸이 거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이 툭 던지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빠 볼펜 검수한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냐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펜만 들여다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단순하고 지루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알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걸러낸 한 자루가 누군가의 인생 답안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말레이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 중요한 시험을 볼 때 한국 펜만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딸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그런 일까지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견학 온 학생이 불량품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멈춘 이유까지 모든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특히 외국 학생들이 한국 펜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펜 한 자루가 누군가에게는 몇 년간 준비한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딸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수능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는 더욱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딸이 제 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펜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동안 아빠 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면서 말이에요. 이제 아빠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일하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말해주었어요.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가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딸도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해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 펜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딸이 제 일을 이해해주고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알리와 나눈 대화부터 딸과의 대화까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거든요. 특히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견학단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우리가 만든 펜이 해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더군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하나의 펜이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꼼꼼하게 검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품질을 확인하고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보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사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는데 말레이시아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는 거였어요. 견학을 다녀간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한국 펜 공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면서 교육부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불량품 하나 때문에 전체 라인을 멈추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일에 대해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한국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고 평가해 주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피드백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해외 고객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를 포함한 품질 관리팀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까다로운 부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공장장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었어요. 이런 일을 통해 우리 회사의 품질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동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옳다고 믿고 해온 일들이 결국 인정받게 된 거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견학단 학생들 중 몇 명이 다시 공장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와서 한국 펜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알리도 함께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그동안 계속 생각났다면서 꼭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말하길 지난번 견학을 통해 한국 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다고 해요. 특히 품질 관리 과정을 직접 봤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선물용으로 펜을 사가고 싶다고 했어요.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함께 나눠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외국 학생들이 우리 제품을 이렇게까지 좋아해준다니 뿌듯하기 그지없었거든요. 특히 알리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이건 단순한 펜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담은 상징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감정을 표현해 주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은 이 펜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떠올릴 것 같다고 했어요. 태국 학생은 친구들에게 한국 펜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직접 공장을 견학하고 품질 관리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추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펜을 고르면서 하는 말들이 정말 귀여웠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누구에게 줄지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은 시험을 앞둔 동생에게 주려고 특별히 좋은 걸로 골라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한국 펜을 쓰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학생들이 펜을 구매한 후에도 한참 동안 더 머물렀어요. 저와 동료들에게 질문도 하고 한국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이런 품질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제조 강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세대가 겪은 어려운 시절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대충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신 말이에요.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감탄해 하더군요. 알리는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거든요. 그리고는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배웅하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작은 만남들이 쌓여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번에는 태국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견학을 다녀간 학생 중 한 명이 부모님을 통해 교육부에 우리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나 봅니다. 태국에서도 중요한 시험에 한국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 자루의 불량품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자 정말 기뻐했어요. 해외에서의 평판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매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어들도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국 펜의 품질에 대한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동료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에 새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생산성만 중시하던 분들도 이제는 품질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욱 꼼꼼하게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작은 문제라도 즉시 보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늘어났습니다. 공장장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품질 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품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해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25년간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였죠.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할 때 정말 떨렸어요.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다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동안의 경험담부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까지 진심을 담아서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알리와의 만남 이야기를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젊은 직원 한 명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꼼꼼하게 일할 수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이 일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만든 펜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신중하게 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여러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해주었어요.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다짐도 들려주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보람찼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시험장에서 한국 펜 사용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확산되었다고 하더군요. 각국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용 펜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특히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는 거의 한국 펜이 표준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성과를 기념해서 해외 수출 공로상을 시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수상자로 저를 지명한 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회사 측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 불량품을 발견하고 라인을 멈춘 일이 해외에서의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시상식 날이 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을 받는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공장장님이 직접 상을 주시면서 축하 말씀을 해주셨어요. 25년간 한결같이 품질을 지켜온 노고와 회사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시더군요. 동료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었어요. 평소에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분들까지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할 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이 상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회사의 품질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자루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렸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심지어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딸이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면서 축하해 주었거든요. 딸이 말하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자랑했다고 해요. 한국 팬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그 뒤에 아빠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딸이 제 일을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몇 주 후에는 정말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알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최근에 대학 입시를 치렀다고 하더군요. 시험장에서 한국 펜을 사용하면서 계속 저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다행히 시험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신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출근해서 수천 자루의 펜을 검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분에 1000자루, 연간 3억 자루, 전 세계 44억 자루가 팔려나가는 거대한 숫자. 하지만 그 뒤에는 저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완벽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시험장에서 학생들의 꿈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입니다.